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 낮 동안 우리 지역에는 집중호우 경보가 발효되는 등 많은 비가 뿌려졌습니다. 천안에서는 한때 시간당 6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각 지자체에 마련된 재난상황실은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말 동안 서울 등 수도권을 휩쓸었던 집중호우가 이번에는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엄청난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각종 피해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하면 폭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권 북부 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됐는데요. 천안의 경우 한때 시간당 66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여가 이 물이 하수도에 안 나가니까 물이 다 전주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수도산에서 내려와가지고. 16시 현재까지 내린 강우량을 보면 충남에선 예산군이 217mm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천안시 201mm, 아산시 176mm 순이었습니다. 천안과 인접한 세종시 소정면에도 146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피해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이 물에 잠겨 피해 복구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과 같은 집중호우가 모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장마전선에 힘을 실어주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수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부뉴스 김우순입니다. 오늘 내린 비로 중부권 곳곳에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천안에도 집중호우 경보가 발령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천안 지역 피해 상황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진흙탕이 돼버린 도로. 차량들이 줄줄이 비상등을 켠 채 도로 위에 갇혔습니다. 차량 한 대는 이미 반 이상이 잠겼습니다. 물속을 빠져나오기 위해 이리저리 안간힘을 써보지만 결국 차는 포기한 채 가까스로 운전자만 빠져나옵니다. 차량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는 데는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정동의 한 주택가. 대문 일부가 물에 잠겼습니다. 바지를 무릎까지 올리고서야 겨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비가 내린 지 겨우 30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생겨서 얼마나 올지 모르잖아. 밤에 참 다잤어.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와서 우리 귀신 시킬 때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펌프로 연신 물을 빼내보지만 물이 차오르는 속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내린 비로 저지대에 위치한 일부 주택가들은 앞마당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호수공원 산책로도 자취를 감추고 거대한 하천처럼 변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성정 지하차도는 물론 지역 대부분의 지하차도도 물에 잠겼습니다. 도심 하천 곳곳이 계곡에 급류가 밀려오는 것처럼 거센 물살이 일으켰습니다. 원성천과 성안천, 승천천, 입장천 등은 범람 위기로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에서도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고교천은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주택 침수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송악면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실종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용화고등학교 앞 시뻘건 흙탕물이 폭포같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잠긴 도로 탓에 차량들은 이내 발길을 돌립니다. 쏟아지는 빗물에 주택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근데 10시 이후로부터 막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여기가 유달없이 갑자기 이렇게 물 차네요. 남동 지하차도가 양방향 전면 통제됐습니다. 불어난 물에 차량 넉 대가 갇혔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2대가 물에 아예 잠겼습니다.
지하도가 물이 차고 있는데 앞에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따라가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지금 못 가고 있어요. 3일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아산 지역에만 평균 163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곡교천 충무교 지점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고 온양천 역시 범람 위기에 놓이면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인근 마을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송악면 유곡리에서 오후 2시쯤 발생한 산사태로 70, 80대 2명이 실종됐고 오후 1시 30분쯤에는 탕정면 갈산리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3일 오후 3시 기준 아산에서만 45건의 주택 침수 신고가 들어왔으며 남동 지하차도와 신풍교 하상도로 등 10곳이 교통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걱정은 집중호우가 또 예보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충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물폭탄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기상청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의 김기훈 예보관 연결돼 있습니다. 예보관님, 충남과 세종 지역에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습니까? 네, 7월 29일부터 현재까지 대전, 세종, 충남 지방에 내린 비는 천안 송악에 393.0, 대전 문화에 331.0, 계룡에 316.0, 금산에 231.9 등 100에서 400mm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 같은데요. 이번 장맛비 특징이 집중호우로 이어진다는 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량으로 남서쪽에서 유입되고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서 정체전선이 형성됩니다. 이 정체전선상에서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비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모레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셨는데 시민들께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이미 27일부터 충남 지역에는 100에서 400mm의 많은 비가 온 상태여서 비가 조금만 더 와도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 등 미리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상 취약 시간대인 밤부터 오전 사이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으니 금강 주변, 수하천 주변의 캠핑장과 피서지 야영객들께서는 안전사고와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천안과 가까운 세종시 소정면에도 오늘 하루 1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소정면 대곡리를 진입하는 다리가 붕괴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는데요. 당시 상황 어땠는지 중부방송 재난방송통신원으로 활동 중인 이재경 바르게 살기 운동 세종시 협의회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생님,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거기 저희가 자원봉사에서 투입돼 갖고선 이제 차량이라든지 사람들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순식간에 이게 다리가 살짝 구겨지면서 접히면서 무너질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통제를 한 거지, 사람을. 네, 그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다 어느 정도 다 피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무너질 것 같아 갖고선 저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거든요, 대곡리 쪽으로. 그래서 이제 전화 통해서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딱 넘어지더라고요. 네, 그럼 당시 현장에서 보실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냥 쏟아붓어요, 그냥 완전히. 네, 그럼 자세한 상황과 더불어서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거기 빨리 마무리하고 그쪽으로 대곡리 쪽에 지금 차량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마무리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얼마 전 구축이 완료된 천안 아산 통합관제센터에서 재난 CCTV 영상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 화면 정리했습니다. 먼저 천안 쌍용동 충무병원에서 이마트 앞 도로입니다.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차량이 잠길 정도는 아니지만 도로에 물이 차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신방동 하상도로인데요. 하상도로는 물론 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천안 삼거리공원 앞입니다. 역시 일부 구간이 침수됐는데요. 이 때문에 차량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지막 영상은 구성동 영화식당 앞입니다. 상가와 주택 침수가 일어났는데요. 아무쪼록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아산 어울림 창작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어울림 창작소.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3D 프린터 사용 교육이 한창입니다. 모델링된 제품이 제대로 출력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그냥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뭔가 지지대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서포트라고 해요. 오토매틱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이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3D 프린터에 입력하자 곧바로 작동됩니다. 교육을 통해 직접 체험하면서 다소 어렵게 느껴졌던 장비 사용이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질문도 할 수 있어서 제가 만약에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접목을 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좀 가이드라인이 서는 것 같아서 3D 프린터부터 레이저 커터기와 승화 프레스까지 아산 어울림 창작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창작 장비들을 배우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흰색 컵에 붙인 뒤 승화 전사기에 넣고 열을 가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컵에 새겨집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완제품으로 만들어보고 사업 가능성도 테스트할 수 있어 창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산 시민이면 예약 후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자본 창업 같은 거, 전사기를 이용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프리마켓 같은 데서 팔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들, 아니면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실험해보고 싶고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실험해보고 싶고 이런 것들 할 수 있고. 생활 속 아이디어가 현실로 되는 어울림 창작소가 아산 지역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창의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분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올해로 37번째를 맞는 천안 시민의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후보자 추천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시상 부문은 교육학술과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봉사, 지역경제, 특별상 등 모두 6개입니다. 후보 자격은 천안에 5년 이상 계속 살고 있거나 천안에 주소를 둔 기관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가능한 걸까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방법론은 크게 3가지입니다. 헌법 개정과 특별법 재개정, 그리고 국민투표입니다. 개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행정수도 이전이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당에선 국회 입법을 우선순위에 둔 모양새지만 일각에선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민투표, 과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일까?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0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주한 홍익대학교 법대 교수는
국민투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수도를 이전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부의 시점에 따라 복잡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첫째,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정치 구도에선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소야대 국회 아닙니까? 여소야대 국회의 경우에 이미 여당의 주도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의 의견을 묻겠다 하는 것, 이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보겠습니다. 둘째는 정부가 국회에 수도 이전 법률안을 제출하기 전에 그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법인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 입법을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대의민주주의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낮게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 논리적인 모순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헌법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다고 놓고 보고 그 헌법 그대로 놔둔 채로 대통령이 그 유연성이 있다고 보는데 유연성이 있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그건 맞는 것이냐.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 좀 있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행정수도 특별법 재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현실적이란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사회적 경제 시민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강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입문과정과 창업과정, 탐방과정 등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 만들기 과정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단체는 오는 1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 사회적경제 공동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내년 하반기 세종 아트센터 개관을 앞두고 아트센터 운영 준비 단장을 공모합니다. 채용 직급은 개방형 직위 가급 단장으로 계약 기간은 채용일로부터 2년이며 최초 2년을 포함해 평가를 통해 최대 4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장은 채용 후 아트센터 개관 전까지 준공과 개관 준비를 비롯해 총괄 운영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6일까지며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1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했던 경로당 529곳 중 운영을 희망한 117곳에 대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이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시는 운영 재개 전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경로당 방역을 완료하고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비치했으며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선일 ENG에서 플라스틱 사출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736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내린 많은 비로 곳곳에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산사태와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라디오 또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셔서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